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애프로 수업 3주차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 본론 영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담아서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진행했던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 영상도 여러 개로 나눠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1주차 시작 영상에서도 가져왔던 우리 전반적인 한 학기 수업 흐름 16주차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3주차에 있고 요 4주차까지 해서 2주어치를 하나의 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2주어치 세트가 우리 한 학기 수업에서 총 3번 연거 후 등장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5주부터 7주까지는 3주어치잖아요. 이 5주, 6주, 7주 구간이 우리 2학기 때 찾아오는 연휴 기간이 이 5주차에 껴있어서 이때는 조금 진도를 설렁설렁 가면서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훑어보는 느낌으로 챙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짝 제목을 보면 이제 뷰와 이벤트라는 3주차 제목이 있고 5주차, 6주차는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9주차, 10주차에는 액티비티라는 단어가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액티비티는 우리 지난 시간에 MT 액티비티 해갖고 새 프로젝트 만들 때 골랐던 거기도 적혀 있었던 이름이죠. 아무튼 그 친구는 중간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부의 핵심은 아마도 뷰, 이벤트, 그리고 레이아웃 이 3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고 이렇게 2주어치 세트로 구성하는 거에서 첫 번째 주는 이제 슬라이드 설명, 우리 아직 구경해 본 것도 몇 개 없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수업들이 보통은 조금 이론 쪽에 집중을 하는 수업이었다면 이 애프로 수업은 실제로 우리가 뭔가 손으로 뚜닥뚜닥 만들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2주어치 세트로 진행할 때 이 앞부분은 일단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슬라이드 설명은 최소화하고 직접 여러분 영상 보면서 저랑 같이 키보드랑 마우스를 써서 조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다루어 본 적도 없는 무언가를 일단은 다루어는 보는 나름 현장 학습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주는 그렇고 뒤에 있는 뒷주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실제로 다뤄봤던, 실제로 경험해봤던 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요전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체계적인 정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프로그래밍 관점에서의 응용, 다시 말하면 아마도 과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이 애프로 수업이 실제로 뭔가를 다뤄보는 수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만의 뭔가를 만들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해봤다 하고 한 학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본 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거랑 꽤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부분을 끌어와서 써야 되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간을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간단한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간단하지만 좀 본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주차, 7주차, 10주차는 그런 느낌의 정리를 해보는 내용들로 슬라이드가 조금은 많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수월하게 납득을 세트 단위로 납득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트의 앞주차로서 이번 3주차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본론 내용은 총 2개의 파트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1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구성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MT 프로젝트 어쩌고 해서 헬로 월드 해갖고 만들었었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를 같이 둘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의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한 전체 프로젝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나를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에 그 부분들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나, 얘네들을 언제 열어보면 되나, 각각의 파일들에 어떤 내용이 대충 들어있는 것 같나를 저랑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안드로이드 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아직은 우리가 그거에 실체에 직접 다가가기에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살짝 상상만 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다음 영상 2부에서는 단순히 화면 한가운데 글자, 헬로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뷰라는 친구들을 추가하고 그들에 대한 이벤트라는 친구를 연결을 해볼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이걸 다음 영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복잡한 앱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지금 지난주에 만들었던 앱은 main activity.java라는 .java 파일 하나가 눈에 보였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java 파일을 작성을 해서 하나의 앱을 구성할 때 곁에 두고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java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우리의 앱 화면 뒤에서 깨작깨작해야 할 작업들을 구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본론이 총 3개의 영상이라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3번째 영상은 요 1부, 2부 내용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지금 타이밍에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 작은 목표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 동일한 영상에서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일단 마지막 영상의 의도 자체는 여러분이 영상은 잠깐 세워놓고 직접 도전해보고 잘 됐거나 잘 안 돼서 그만해야지 싶을 때 영상의 뒷부분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느낌인데, 아직은 아마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이번 3주차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슬라이드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아직 수업의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저희가 편집을 할 때도 시간을 조금 중간중간 듬성듬성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강하는 분들은 보통 복습을 한다면 슬라이드 파일 위주로 복습을 할 텐데, 지금 3주차 슬라이드는 7번째 페이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영상 보면서 말 정말 많이 하고 있네, 저렇게 흘러가듯이 얘기하는 데에서 시험에 나오겠지 하면서 한숨 쉬면서 자막을 뜬다거나 아니면 귀로 듣고 파일로 로그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수업 들으면서 펜으로 노트하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영상 위주로 진행하는 내용을 굳이 별도의 파일로 노트를 뜬다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2주어치 세트로 가져가는 내용은 두 번째 주차, 마지막 주차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 정리를 해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특히나 신경 쓸 만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영상에서만 제가 말로만 설명한 내용은 절대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복습을 하기가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역까지 다 시험 전주에, 시험 전날에 신경을 쓰시기에는 분량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슬라이드라든가 문서 등등으로 정리를 한다 라는 어프로치로 가면 여러분이 문서나 슬라이드 내용 위주로 복습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복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영상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니까
요번 3주차 본론 영상은 진짜 현장 학습 연구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설명은 끝을 내고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 영상 켜시기 전에 미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우리 처음 설치할 때도 좀 그러긴 했지만 일단 처음에 켠 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론 영상 보기 전에 미리 켜두고 그 다음에 영상 접속해서 출석이라든가 등등 시작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초를 쉬고 저랑 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왔어요. 여러분이 그 작업 표시줄에 붙어있는 등등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면 이 친구가 똑똑하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그 프로젝트를 가장 처음 띄워줄 거예요. 저도 지금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 사실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헬로 월드 프로젝트가 화면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제 거는 이 코드 글자체가 약간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촬영을 하기에 미리 키워놓기는 했는데 요건 진짜로 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에서만 다룰게요. 여러분이 이 글자체 자체 내지는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좌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세팅스를 누르시고 아마도 여러분 지금은 요 appearance 부분이나 안드로이드 SDK 부분에 선택이 돼 있을 텐데 거기 말고 아래에 보시면 에디터라는 친구가 있고 폰트라는 게 하위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폰트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어떤 걸로 세팅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콘솔라스라는 친구를 쓰고 있고 이게 아마 이렇게 영상 찍거나 할 때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는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는 주로 쓰고 있고 사이즈는 아마 여러분 12 정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촬영을 위해 20으로 세트를 해둔 상태예요. 요거 사이즈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꾸시고 어플라이 해서 대충 잘 되는구만 확인한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글자체 세팅까지 마치셨으면 혹시나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아직 안 만들었거나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고 지워버리셨거나 하면 지금 영상 잠깐 세운 다음에 이전 주차 영상 뒷부분 확인해서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슬라이드 없이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인쇄를 해서 요거 나쁘게 말하면 커닝 페이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종이 내용을 보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종이 내용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을 위해서 가로 1280 세로 960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가로가 1920 해갖고 풀 HD로 가고 있을 테니까 요 왼쪽 보시면 안드로이드라고 적혀 있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의 내용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nifest, java, res는 뭘까요? 리소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뉴가 이제 프로젝트 메뉴예요. 왼쪽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 왼쪽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줄이 쳐져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 탭은 여러분의 앱을 구성하는 각각의 파일들 등등이 어떤 게 어디에 들어있나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키보드로 어떤 파일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 탭 자체를 그렇게 자주 구경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이 좀 너무 좁다 싶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Alt 키랑 숫자 1키를 같이 누르시면 자, 저는 지금 mainActivity.java에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Alt 1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 탭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로 위아래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
프로젝트 탭의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키보드 입력이 지금은 프로젝트 탭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전대로 했다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릴 때 키보드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한가운데 있는 코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 키보드 입력이 적용이 되겠죠. 자, Alt 1을 한번 누르면 프로젝트 탭을 선택한 효과가 나고 그 상태에서 Alt 1을 한 번 더 누르면 프로젝트 탭을 잠깐 닫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역시나 다시 열어서 확인해 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 지금은 이미 이 프로젝트 안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더 볼 필요 없다. 화면이 부족하다 할 때는 잠깐 닫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 탭은 1번인 것 같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2번 여기는 7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캣에서 6번이 있는 것 같고요. 등등 꽤 많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아래 빌드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빌드 탭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왓츠 뉴 요 부분 지웠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이너스 요거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탭 버튼 자체를 눌러주시면 닫아놓고 코드 작성하는 이 부분을 키워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우리가 가장 자주 살펴볼 영역이니까 대충 메인 영역 비슷한 느낌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크게 글자도 적당히 크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Alt 1을 눌러서 프로젝트 탭을 한번 열고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manifest 해갖고 android manifest.xml 파일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폴더에는 동일한 이름 같아 보이는 3개의 폴더가 아이콘이 보이고 있고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친구를 열어보면 main activity 해갖고 C 마크가 있는 친구가 하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 파일 mainActivity.jav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바 폴더 안에는 아래에 있는 두 친구는 지금은 우리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닫아두시고 실질적으로 앱을 구성하는 .java 파일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써서 이리저리 고쳐볼 수 있는 .java 파일은 이 친구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RES 폴더를 보시면 드로어블 이라는 친구가 있고 아이콘, 런처, 백그라운드, XML, 포어그라운드, XML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activity_main.xml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금 맨 처음부터 화면에 띄워줬었던 요 하얀색이랑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녹색 칠판색에 가깝죠? 에 해당하는 두 개의 네모가 보였던 바로 그 XML 파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맵은 요즘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단어는 아니긴 하네요. 아무튼 있고 values라는 데도 XML 파일이 3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두 파일은 하나는 자바 폴더 안에 있는 얘 하나는 RES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XML 파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 때 empty activity라는 걸 선택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파일은 지금 하나의 activity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들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그것도 심지어 하나는 .java 하나는 .xml로 만들어놨냐 귀찮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두 파일로 갈라가지고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뭔가 눈에 보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창 내지는 페이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는 환경들도 없지는 않아요. 꽤 많아요.
그렇긴 한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렇게 둘로 갈라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요. .java 파일은 원론적으로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전 수업들에서 .py 파일이나 .c 파일이나 같은 거랑 원론적으로는 동일해요. 메모장에서 여는 거나 여기서 여는 거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글자들을 보고 글자들을 칠 수 있다는 건 동일해요. .xml 파일은 지금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칠판 비슷한 것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직접 화면이 나중에 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ctivity_main.xml 파일을 클릭을 해둔 상태에서 오른쪽을 살짝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스플릿이 있고요. 그 왼쪽에는 코드라고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코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자, XML, 여러분이 XML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요즘은 들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이 .xml 파일도 사실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activity_main.xml 파일 그 자체를 거기 적혀있는 텍스트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TML 웹 같은 데서 구경해 봤을 수도 있는 요 박스 열고 닫고 해가지고 요걸 태그라고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랑 비슷한 느낌으로 첫 줄엔 XML입니다. 요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는 부분, 이 뒷부분이 닫는 부분이고 요 꺽쇠부터 요 꺽쇠 사이가 이 친구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 안에 text view라는 친구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요 .xml 파일을 통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요 .xml 파일 자체 텍스트 내용이 디자인 메뉴에서 볼 수 있는 요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ml 파일은 일단 얘도 텍스트 파일이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두 개의 텍스트 파일로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를 한번 와보세요. 보시면 아이고 우리가 이 단어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냐 싶기도 한데 클래스, 앱, 컴팻 액티비티, onCreate, 번들, set content view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라색으로 activity_main이라고 얘는 우리가 아는 이름인 것 같아요. 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파이썬이나 C 다루는 환경에서는 이 이름이 언제 쓰는 이름이냐 같은 걸 툴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경들이 꽤 많잖아요. 여기서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예를 들어 set content view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을 하면 툴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은 보여주지 않고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Q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public void set content view 해갖고 int 값 하나를 인수로 받나봐요. 이런 메서드인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함수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함수 개념을 보통은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어디 정의되어 있냐? 요 위에 적혀있는 요거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override 해갖고 set content view in class activity 해갖고 링크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툴팁에 마우스 갖다 대면 나를 클릭해주세요 하고 밑줄이 보이는 링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set content view 요 아래 적혀있는 요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뒤에서 열심히 내용물을 찾아갖고 와요.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 가셔서 보셔야겠네요. 해서 우리한테 링크를 2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래 거를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면 이게 웹 링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 웹 브라우저, 여러분이 세팅해둔 기본 웹 브라우저가 켜지고 android.com에 올라가 있는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에 대한 영어 설명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영어는 읽을만 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툴팁에서 봤던 바로 그 친구고요. Set the activity content from a layout resource. resource에서 그 액티비티의 내용물을 하나를 꺼내와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세팅을 해주는 메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딱 켰을 때 일단 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세팅을 해둬야 그 앱의 실질적인 외관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만들게 될 모든 앱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조작을 하는 앱들이 될 테니까 우리가 굳이 키보드로 치지 않아도 미리 setContentView 메소드를 호출하는 호출식을 .java 파일에 자동으로 적어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The resource will be inflated, adding all top-level views to the activity.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layout resource id에서 int 값 하나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setContentView 호출식이고 이 친구를 호출하면 우리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겼어라고 세팅을 하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호출식의 괄호 안에는 r.layout.activity_main 이라는 게 지금 적혀 있어요. 이름만 봐선 아마도 이 .xml 파일에다가 우리가 세팅해둔 바로 그 느낌으로 우리 앱의 액티비티, 우리 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친구를 구성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한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설명 안 하고 현장 학습한다더니 이러고 있네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정밀하게는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게 지금 먼저 적혀 있는 상태고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영상으로만 구경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를 주석 처리를 한다면 주석 처리는 여러분이 주석으로 가리고 싶은 줄에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하면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상기계도 미리 켜둘 걸 그랬어요. 다행히 첫 실행 때는 기계를 부팅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최대 절전 모드로 꺼놔서 그런지 금방 다시 켜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네, 그냥 편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난주 실행에서는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요 한 줄을 주석 처리해서 요 메서드 호출식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들어있었다면 아직 실행하고 있어요. 그쵸?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가 적혀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이걸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소드 호출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그거 activity_main.xml 파일에 적혀있는 이 부분을 토대로 이번 액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에 헬로 월드가 지금 보이는 이유는 이 .xml 파일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버튼 눌렀을 때도 화면 요 하얀 창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코드로 다시 돌아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지금 모르는 이름들 투성이잖아요.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요 지금 가운데쯤에 보이는 텍스트 뷰라는 친구를 선택을 하시고 커서 깜빡거리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Q를 누르시면 요번에는 웹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그냥 즉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뷰라는 친구는 클래스 이름인 것 같아요. 형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엘리먼트예요.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자, 만약에 사용자가 고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dit 텍스트라는 친구를 쓰래요. 얘는 edit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형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는 이제 당신이 저 친구를 XML 파일에 적는다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이 친구를 .java 파일에서 다룬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라고 샘플 코드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기 하고 싶으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물론 영어로 나오겠지만요. 괜찮아요? 지금 화면에 Hello World 느낌표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친구는 우리가 방금 전 확인했던 이 텍스트 뷰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 우리가 만약에 자 이거는 진짜로 안 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 상상만 해볼게요. 우리가 .xml 파일에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실행을 한다면 새 컨텐트 뷰 호출했을 때 .xml 파일에 텍스트 뷰 하나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Hello World 느낌표 글자를 보여주지 않게 되겠죠. 정도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일 왔다 갔다 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탭 클릭하기 귀찮잖아요. 여러분 그 Alt 탭은 알고 있죠?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열려있는 두 파일을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는 Alt 탭 대신에 컨트롤 탭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여긴 이제 메뉴들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열려있는 파일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를 골라서 컨트롤 키를 띄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그냥 컨트롤 탭을 간단하게만 누르면 열려있는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요. 보통 대부분의 요 개발 환경들 중에 크기가 큰 환경들은 보통 요 기능을 지원하니까 자주 쓰시면 편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이 화면에 Hello World 느낌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XML 파일이 그걸 보여주도록 텍스트 뷰 하나가 필요해 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XML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실행하는 앱의 화면을 세팅을 하는 요 set content view 메소드 호출식을 앱을 실행하는 동안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앱을 켜자마자 바로 그 글자들 Hello World 느낌표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는 요 set content view 호출식이 onCreate라는 이름의 메소드 정의 내용물 안에 적혀있기 때문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onCreate 이 액티비티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비슷한 느낌이죠. 굳이 실행도 안 할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앱을 새로 실행했을 때 그 앱의 액티비티를 하나를 뚝딱 만들면서 요 onCreate 메소드 정의 안에 적혀 있었던 내용물을 실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켜자마자 셋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텍스트 뷰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 정도까지 대충 썰을 풀어놓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썰을 풀어놓고 디자인 모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확대는 컨트롤 V를 누르거나 하시면 확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살짝 확대를 해서 가운데 있는 요 헬로 월드 느낌표라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클릭을 하면 자, 이 친구는 아래쪽을 보시면 XML 파일에 적혀 있었던 그 계층 구조 그대로 그 길다란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요 지금 .xml 파일 요 메인 화면에서 잠시만요. 이거 지웠어요. .xml 파일 요 메인 영역에서 왼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 이 XML 파일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constraint layout 안에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방금 보셨듯이 텍스트 뷰를 클릭을 하면 이 디자인 화면에서 이 텍스트 뷰를 한번 누르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attributes라고 해서 이 텍스트 뷰 하나를 실제로 앱을 실행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거냐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id라는 친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긴 툴팁을 보여주네요.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 지금 영상에서는 요 헬로 월드 느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 한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둔 이 텍스트 뷰 친구의 아이디를 새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 정하는 방법은 동네마다 회사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얘가 텍스트 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TV 정도 약칭을 적어주고 언더스코어를 하나 적어주고 언더스코어는 쉬프트 빼기 하면 되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헬로 월드 보여줄 거니까 정도로 소문자로 적고 엔터키를 쳐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설명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는 왜 계속 자, 엔터키까지 잘 치셨으면 여기에 제대로 ID 값이 박제가 되어 있고 컴포넌트 트리를 보셔도 constraint layer 그 커다란 거 안에 텍스트 뷰 하나가 지금 포함될 건데 걔의 ID를 이제 대신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걔는 구조상 constraint layer 안에 있는 텍스트 뷰 친구예요. 자, 요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xml 파일, 그 텍스트 자체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코드 모드로 다시 가보면 아까는 없었던 진짜 없었어요. 요 첫 줄 보시면 안드로이드 콜론 id는 우리가 적었던 바로 그 이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뭔가 at 더하기 id 슬래시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코드 모드로 직접 키보드를 쳐서 .xml 파일을 조작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을 세부 조절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도 디자인 탭에서 이 어트리뷰트 탭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경해 가면서 .xml 파일에 적어 놓을 텍스트를 변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id를 부여를 했어요.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코드 모드에서도 확인을 했을 텐데 이 텍스트 뷰 하나를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실제로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도 존재했었어요. 어딨냐면 커먼 어트리뷰트에 텍스트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텍스트가 적혀 있는 상태예요. 헬로 띄고 월드 느낌표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한번 직접 변경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느낌표 정도로 하고 엔터를 치면 디자인 탭에서도 이제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보일 겁니다 라고 제대로 잘 나오고 있고 코드 모드로 가셔도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안녕하세요예요 라고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은 아마도 이 텍스트 뷰 친구 하나를 화면 한가운데에다 보여줄 거다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일 거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실이고 걔는 다음 세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린 지금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정말 당연하게도
편집해야겠죠? 편집했어요. 제대로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우리가 지정한 이 텍스트 뷰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잘 반영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뷰를 통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보여줄 거다라는 걸 우린 지금 .xml 파일에서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액티비티는 두 개의 파일을 써서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도 .xml 파일이 아니라 .java 파일에서도 여러분이 화면에 이 텍스트 뷰를 써서 화면에 어떤 글자를 보여줄 거다라는 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java 파일로 돌아오셔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 텍스트 뷰로 화면에 보여줄 메시지를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바 코드를 좀 쳐볼 것 같아요. 이 set content view 호출식 적혀있는 이 문장 아래에다 엔터를 조금 치신 다음에 자, 여전히 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이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 호출이 끝난 직후에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칠 이 문장들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한번 따라서 쳐봅시다. 대문자로 T로 시작하는 텍스트 정도까지 적고 대문자 V 한번 적어주시고 I 정도까지 적으면 텍스트 뷰가 목록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치시고 엔터 키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뷰라는 이름, 형식 이름이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적으려는 건 사실 선언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뷰 형식의 새로운 이름 하나를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일단 TV 정도까지만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는을 해서 이 선언의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 TV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를 뭘로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역시나 따라서 한번 쳐볼게요. 소문자 F랑 대문자 V까지 두 글자를 치신 다음에 그럼 아마도 find view by id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선택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요거 골라야 돼.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 치면 자,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이 자동 완성이 되고 이 친구는 호출식 괄호 안 내용으로 토대로 int 값 하나를 뭐를 쓸 거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따라서 쳐봅시다. 자, 괄호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지금 타이밍에 대문자 R 누르고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d하고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정해놨던 그 텍스트 뷰의 id, tv 언더스코어까지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걔밖에 없으니까요. 엔터를 치시면 보라색 이탈릭 이름으로 바뀌고 find view by id 호출식 괄호 안 내용물까지 제대로 작성을 한 셈이 돼요.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닫는 괄호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자동 완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이 뭐 딴 데 밥을 먹고 온다거나 해서 자동 완성이 끊겼다면 그냥 새로 적으시는 게 아마 좀 더 빠를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집중해서 할 때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방금 전에 그 흐름을 엔터 쳐가면서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요 글자들을 다 한자 한자 치실 생각을 하지를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자동 완성 목록으로 보여주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각의 이름들을 오타 없이 정상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TV 이 두 글자는 이 선언에서 새로 우리가 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java 파일, 이 onCreate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새로운 이름 tv를 선언을 했고, 이 tv에는 findViewByI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친구가 리턴해준 값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tv하고 키보드로 한번 쳐볼게요. tv하고 점을 찍으면 텍스트 뷰 소속 메서드들이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하고 set을 친 다음에 대문자 t를 치면 setText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쓸 건 두 번째기는 해요. 근데 인수 하나짜리 그냥 아무거나 대충 고르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뭐라고 적을까요? 아까는 안녕하세요였으니까 안녕하지 마세요 정도로 하고 엔터를 쳐주면, 아이고, 엔터를 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탭키를 열심히 눌러서 맨 뒤로 보내고 엔터를 치시면 문장 하나가 또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실행할 때는 사실 이 버튼을 또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Shift F10을 눌러도 이 앱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안녕하지 마세요가 대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xml 파일에서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지정을 해놨는데 앱을 실행했더니 안녕하지 마세요가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안녕하지 마세요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셋해놨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셋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선 안녕하세요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녕하지 마세요라고 세팅을 했어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화면에는 안녕하지 마세요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안녕하지 마세요가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XML 파일이랑 자바 파일이랑 내용이 달랐는데 .java 파일이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구현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 아마 여러분 지금 당연히 그거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로 갑시다. 여기까지 진행한 걸 보면 미리 준비된 메서드로 호출할 때 괄호 안에 r.어쩌구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걸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activity_main이랑 tv_helloworld는 자, 얘는 XML 파일 자체의 이름이었고요. 얘는 그 XML 파일에 적어놓은 텍스트 뷰 한 친구의 ID였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둘은? 근데 setContentView랑 findViewById 이 두 메서드 자체는 자바에서 int 값 하나를 인수로 받는 메서드들이었어요. setContentView는 그 홈페이지 가서 확인했었죠. findViewById는 우리가 자동 완성으로 쓱 봤을 때 int 값 하나 받는 걸로 보였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요 r.layout.activity_main이라는 친구가 바로 자, 요 activity_main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컨트롤 Q를 누르시면 네, 얘는 r.layout이라는 클래스의 field 이름이었어요. field 대충 변수, 멤버 변수 정도로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긴 해요. 아무튼 자바에서는 그걸 field라고 하고, r.layout 소속 field고, int 형식 field고, 걔는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130만 9라는 숫자가 담겨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v_helloworld는 100만 64라는 조금 다른 숫자로 우리가 지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고정된 숫자로 담겨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고정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고정된이라는 건 요 final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놔서 그런 거고, 정말 쉽게 얘기한다면 요 둘은 우리가 자바 코드를 손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상수처럼 동작을 한다. activity main 요 .xml 파일 자체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가 미리 지정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쓰고 싶다라면 이렇게 길다란 이름을 직접 침으로써
그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XML 파일 안에 들어있던 바로 그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잡혀있는 그 텍스트 뷰 친구를 지정하고 싶다면 이 길다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자동 완성해서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지정해놨던 고정시켜놓은 숫자를 사용해서 find view by id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최종적으로 코드가 구성이 돼요. 정말 인생 복잡하게들 사시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상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게 정상이에요. 현장학습 가도 그렇잖아요. 막 뭐 제철소라든가 이런데 어렸을 때 가면 더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석장 중에 첫 번째 장이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러면 XML 파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보면, 자, 제가 지금 코드 모드에서 어디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충 그 주변이 강조가 돼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내가 지금 커서를 어디다 갖다 대는지랑 무관하게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스크롤바가 보일 만한 여기서 노란색 칩이 하나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지금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단을 보면 노란색 네모가 있어요. 이 노란색 네모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파일이 지금 노란색이 하나 이상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빨간색이 있다면 빨간색을 보여주겠죠? 아무튼 약간 덜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텍스트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xml 파일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모드로 가볼게요. 디자인 모드에서도 여기에 노란색, 여기에 지금 노란색 느낌표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부분들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내용물이 떠요. hard-coded string 안녕하세요. should use at string resource 라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뭔 소리일까요? hard-coded 소프트코드, 하드코드 막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내용은 일단 이 경고를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없애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건 지금 이 컴포넌트 트리를 쓰시든 여기서 클릭을 하시든 방금 우리가 조작했던 이 텍스트 뷰 친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트리뷰트 탭에서 텍스트 항목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되어 있는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길다란 하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리소스를 고르세요 라는 팝업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좌상단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고 string value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하면 새로운 string 값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 셈이 돼요. 리소스 네임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 뷰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메시지니까요. MSG 정도로 일단 가져가 보고요. 리소스 밸류는 안녕하세요 느낌표 정도로 해주시고 엔터를 쳐서 OK를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가 지금 새로 마련이 됐나봐요. 이 친구를 엔터를 쳐서 선택을 해주세요. 하면 자 아까 하얀색이었던 건 까만색이 됐고요.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지금 add 요 골뱅이 기호는 여기저기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add string /msg msg는 우리가 정한 이름이고 string 리소스들 중에 msg에 해당하는 친구를 쓸 거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하게도 코드 모드 가시면 방금 봤던 그 친구대로 세팅이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던 노란색 칩도 사라졌고요. 위에는 녹색 체크 무늬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lt 1 한번 눌러서 프로젝트 탭을 한번 열어보시면 앱에 아까 그 RES resources 폴더에 values 가보시면 strings.xml이라는 .xml 파일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네, 우리가 지정한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UI를 써서 지정했던 새로운 MSG라는 이름의 스트링 리소스 하나가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꺽쇠 스트링 요거를 전체를 복붙을 하셔서 MSG 대신에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 한 다음에 안녕하지 마세요 정도로 새로운 스트링 리소스 값 하나를 수동으로 .xml 파일을 고침으로써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xml 파일을 직접 고친다면 그때는 꼭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다른 용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X를 눌러서 닫아볼게요.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Alt1 해서 프로젝트 탭은 다시 닫아두고요. 디자인 탭으로 갔을 때 자, 지금 텍스트 이건 저만 해볼게요. 텍스트 어트리뷰트 우리가 아까 수동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원한다면 이걸 직접 자동 완성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리소스들 중에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 완성의 MSG는 우리가 UI를 써서 만든 거였죠.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는 아까 전에 .xml 파일을 직접 고쳐서 지정해놨던 친구였어요. 이걸 네거티브로 바꾸면 안녕하지 마세요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을 지정한 셈이 되겠죠. 지금은 MSG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main activity.java 가셔서 여기서 안녕하지 마세요 큰 따옴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원한다면 r.string.msg negative 해서 strings.xml 파일에다 지정해놨던 여러 문자들 중에 msg underscore negative라는 이름의 문자를 지금부터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로서 지정하겠어 라고 메소드 주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아까 전에는 스트링 형식 값 하나를 받았다면 지금 이 setText 주식은 Ctrl Q 한번 눌러볼게요. 이 tb.setTxt 이 부분에 커서 갖다 대시고 Ctrl Q 누르시면 정말 당연하게도 위에 있는 두 가지 사례랑 동일하게 int 값 하나를 받는 버전이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1부가 끝이 나요. 지금까지 봤던 거 두 개의 파일로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두셔도 2부 영상 이어서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이 코드 그대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텍스트 뷰를 고친다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건 2부에서는 안 할 예정이니까 이 두 줄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해 두신 다음에 저장하고 이번 1부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2부 영상도 촬영을 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정상 궤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올라갈 2부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